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연휴에 또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 그 흥미로운 내용을 접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연휴 때도 불구하고 방송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 여러분들 아마 이제 설 앞두고서 자녀들이나 이 아이들에게 세뱃돈 아마 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세뱃돈으로 여러분들 애들이 뭐 과자 사 먹고 뭐 사고 싶은 장난감 사고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것들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어 세뱃돈으로 이 미장이나 이런 우량주 기업들의 그 투자를 해서 성과를 엄청나게 어린이들이 갖고 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흥미로워서 한번 좀 자세히 파봤는데 실제로 부모들이 억지로 투자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기업에 대한 것을 뭐 저희처럼 이제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죠. 근데 대략적으로 알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실제로 이 기업에도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제가 블로그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어, 주식 사기에 세뱃돈 주세요. 14세 소녀 계좌 보니까 뭐 이 세뱃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계좌 수익률이 무려 50%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단지 그 친구가 어, 혼자 진행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친구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에서 내는 성과가 상당히 높고요. 우리 성인 개인 투자자들보다 높은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되게 저는 좀 되게 와닿습니다. 이게 보면서 아주 많은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 뭐 자질구리한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절대 가볍게 넘길 사건이 아닙니다. 에이 뭐 애들이 그냥 운 좋아서 그런 거겠지. 어리니까 물려도 뭐 조바심 안 내고 가만히 있는 거겠지. 부모가 대신 투자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지나치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배워야 할 요소들이 설사 부모가 투자를 시킨 거라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나이가 좀 있고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그 분들일수록 자칫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어떤 꼰대 같은 마인드에 갇히면 큰일 납니다. 도대체 왜 이 미성년자들의 계좌가 높이 치솟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성인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반성하고 배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을 잠깐 보면 14세 소녀 심모모 양인데 이 친구가 있는데 작년 설에 명절 세뱃돈으로 몇십만 원을 받아서 테슬라 한 주, 마이크로소프트 한 주를 샀다고 합니다. 그 계좌 수익률이 50%를 훌쩍 넘었대요. 그리고 올해 세뱃돈 받으면 팔란티어도 좀 사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라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 그 기업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카데미에서 이미 팔란티어 투자를 내서 수익을 100% 넘게 낸 그 기업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언제 처음 말씀드렸냐면 2024년 작년 2월 달이에요. 네, 작년 2월 달에 이제 처음 말씀드리고 9월 넘어가면서 어, 볼게요. 팔란티어 이제 테크놀로지 급등 중 그다음에 뭐 영상도 계속 저희가 또 드렸어요. 예, 투자 코멘트도 드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커뮤니티 신청은 많이 해주십시오.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고 또 소통도 하고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콘텐츠도 진행해서 이렇게 또 어, 여러 종목들 같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 팔란티어 30달러에 안내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100% 넘게 수익 중이에요. 지금 자산증대 물량 다 매도 안 했습니다. 부분 수익 실현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이시죠?
아무튼 뭐 이렇게 오라클도 저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라클도 한참 전부터 투자를 했어요. 지금 엄청 많이 올랐어요. 오라클도 좀 몇십 퍼센트.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팔란티어는 AI 기업이라는 거는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으실 텐데 간단히 말해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방산 쪽 기술을 갖춘 미국 기업이고요.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지금 뭐 이제 정부의 뭐 CIA나 이런 기관들과도 지금 또 정부가 믿고 진행을 하고 있는 매출이 발생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이제 매출이 또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영상이 따로 있어요. 아카데미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린 나이에 해외 주식을 스스럼 없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또 매수 관련해서 부모와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높은 수익까지 얻고 있다는 점이 되게 저는 느끼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NH투자증권 그 자료를 보니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그 개인 투자자들이 뭐 미성년자는 뭐 고등학생, 중학생도 포함되겠죠. 실제로 고등학생 중에서 뭐 팔란티어나 엔비디아 투자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 해외 주식 평균 수익률이 38.99%예요. 엄청난 수치거든요,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나스닥 지수가 28% 정도 올랐는데 이것보다 훨씬 높아요. 평균 수익률이 38.99%입니다. 전 연령 다 통틀어서요. 1등 수익률을 찍었다는 거예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통틀어서 모두 미성년자보다 평균 수익률이 낮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 사람 우리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여러 분석이 있었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유로 장기 투자 성향이 꼽혔습니다. 미성년자 계좌를 보면은 회전율이 34.7%, 매매가 매우 낮아요. 예. 반면에 성인 계좌는 평균 그 회전율이 73%가 넘어갑니다. 뭘 이렇게 하길래 어떻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계좌 자주 보지 말라고. 계좌를 본다고 내리던 주가가 올라갑니까? 예? 올라가던 주가가 내려갑니까? 예? 장 끝났는데도 계속 계좌 파고 있고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나고 있고 성인들은 이것저것 그러니까 자주 갈아타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예. 미성년자들은 한번 사면 묵혀둔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보통 이제 부모들이 자녀 명의 계좌로 만들어 놓고 너한테 증여도 해주고 세뱃돈이나 용돈 들어오면 이 계좌에 넣을게. 그리고 그냥 우량 기업만 사서 장기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이들 지금 예금 뭐 적금 이렇게 들어놓으면 아이들 학생 계좌가 있거든요. 예. 10년짜리가 있어요. 학생으로 해놓으면 10년. 이게 한 3%가 넘어갈 겁니다. 예, 이율이. 근데 그럴 이유가 없죠, 사실. 저희도 이제 또 2천만 원까지 또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이렇게 우량주 자리도 선택을 해서 넣어주면 되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S&P 500, 뭐 나스닥 지수는 그 과거 성과 다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식이 가끔씩 떨어져도 덜 조바심을 내는 거죠. 주식 하락 타이밍에 순식간에 뭐 매도하거나 갈아탈 생각보다도 어차피 얘는 성인이 될 때까지 두고 보자, 길게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니까 결과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하는 그런 실수도 줄고 상승 시기를 잘 타서 수익이 커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종목들도 보면은 예전 같았으면 엄마 아빠들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다는 거예요. 국민주 뭐 삼전이나 카카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몰빵을 했을 텐데 이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미국 빅테크나 AI 반도체 강자 뭐 이런 뭐 기업들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혹은 배당 ETF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이 어린 투자자들이 뭐 이런 것까지 하냐? 요즘 MZ가 아니라 Z라서 그런가 이렇게 보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되게 명확합니다. 이 친구들이라서 특별히 뭐 지식이 높고 금융 IQ가 높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뭐 통찰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에 좀 더 충실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회전율, 우량 종목 위주의 분산 투자, 그리고 장기 보유 이런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익률이. 예? 2차 전지에 물려가지고 2차 전지 저점이다 뭐 유튜브만 주구장창 보고서 2차 전지만 다 몰빵하고 분산 투자했는데요. 윤 대표님 어디에 하셨는데요? 다 2차 전지 기업에. 그게 무슨 분산 투자입니까? 예? 그냥 2차 전지에 투자를 한 거지. 그렇게 얘기를. 이런 상황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투자는 자산 증대를 하기 위한 행위라는 단순한 진리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 보면 이미 이게 없어요. 예, 얘기를 조금만 해봐도 압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저도 방송이나 이제 개인 강의할 때 종종 얘기를 하지만 주식을 사놓고 어차피 올라갈 거라면서 근거 없이 믿거나 반대로 조금만 떨어지면 공포감에 매도하고 또 갑자기 튀어오르면 또 뒤늦게 물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감정에 휩쓸리는 투자는 결코 자산 증대할 수도 없고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감정 때문에 뭘 하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감정으로 투자를 했으면 결국엔 감정 때문에 망합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나 중장년층 일수록 과거 경험에 갇혀서 야 나는 예전에 3전으로 몇 배 벌어왔어 다시 갈 거야 걱정 없어. 예? 반대로 야 테슬라 그거 미국 기업이잖아. 변동성 심해서 위험해. 어? 테슬라 뭐 하려고 투자해 그거 전기차 그 캐즘인데 테슬라 실제로 지금 저희가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카데미에서요. 테슬라를 200달러 미만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다 기록이에요. 예. 절대 조작할 수 없는 확실한 기록입니다. 198달러에 처음 테슬라를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 관련 안내를 드렸고 뭐 테슬라로 지금 코멘트들이 너무 많은데 예? 테슬라로도 거의 뭐 100% 2배 가까이 지금 자산 증대 됐죠. 이거 뭐 예? 사이버 트럭 직접 제가 탑승해보고 와서 남긴 코멘트. 그 다음에 이거 아카데미에서 오라클 관련해서 테슬라 투자기에 안내드렸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멘트 드리면서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짬짬이 모아가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큰 금액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2024년 9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뭐 매매 매수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테슬라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테슬라를 투자를 한 게 EV 기업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데이터 센터 AI에 접목된 FSD 기술 여러 가지 그걸 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전기차가 망한다, 뭐 테슬라가 망한다, 그딴 얘기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테슬라 200달러 대표님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웬걸? 엄청나게 자산 증대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 커뮤니티.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아니라 사실상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예를 들면 2차전지 보세요. 2차전지 내려갈 것이다. 재작년부터 2차전지 내려갈 것이다. 금양도 작년부터 금양 비중 조절하시라. 좋지 않은 상황이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태세 전환을 그냥 무의미하게 한 게 아니라 산업과 기업의 그런 계획들과 산업의 방향이 안 좋아지고 산업의 그 성장성이 잠시 주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는 거지 그냥 단순 예측이 한 게 아니에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EV뿐만 아니라 배터리 마냥 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FSD 관련.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접목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그리고 이 FSD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슈퍼차저 인프라 확장들 여러 가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호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안내를 드렸던 거고 2차전지 비중 조절해서 해외 투자 다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자산 증대에서 인증하기 바빠요. 세금 걱정하기 바빠요. 세금 관련해서 교육 영상 제공해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2차전지 손실 본 거 다 만회야 해갖고 2차전지 호재가 있습니까 지금?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호재가 있으면 갖고 와봐라. 저한테 좀 알려달라. 호재가 없어요. 호재가. 그러니까 그 외인들이나 기관 들어오면 올랐다 내렸다가 거기에서 뭐 때문에 올라간다. 야 이제 빚 본다. 빅뱅 폭발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산업의 방향이 다 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요. 그래갖고 어린애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미성년자 계좌들이 이렇게 높이 날아왔는지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고 올바른 투자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지, 예?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투자가 왜 필요한지 도대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외 주식을 시작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뭐 꼰대 마인드를 버려라, 투기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조금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도 좀 했는데 다들 제 마음 아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키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조언이니까 편하게 그냥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커뮤니티 신청 고정 댓글이 있으니까 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데이터 증권사 통계로 나온 부분입니다. 이게 미국 주식 투자 수익률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되게 높았다. 여기에는 부모가 물론 도와준 것도 있지만 아닌 아들도 많아요. 보시면 애들이 블로그 내용들 요즘 보십시오, 여러분들. 꼰대 마인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들 저희 애들만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주식도 갖고 있는데요. 뭐. 나스닥이 상승률이 훨씬 더 높고 또 실제로 젊은이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나스닥이고. 제가 이 얘기를 매번 드렸던 것 같아요. 장기 투자할 거면 국내 시장보다 미장에 투자를 한다. 장기 투자는 여기 적합한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매매 회전율도 거기다가 낮아요.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ETF 위주로 또 묶여 놓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세뱃돈이나 용돈 혹은 일정 금액 증여해서 투자 원금을 마련해주고,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투자로 불어난 수익 부분은 또 증여세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건 또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명절에는 세뱃돈 대신에 주식을 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녀 명의의 투자 계좌가 인기를 끄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보면은 나도 자녀 계좌 만들어서 해외 주식 좀 사줄까? 또 하고 이제 아이디어도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 통계를 또 보면은 미성년자 해외 주식 고객 수가 최근 1년 사이에 75%나 급증을 했대요. 국내 주식 보유자는 7%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만 봐도 해외 주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저희 자녀 세대에서 해외 주식, 해외 기업들도 많이 더 성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의 탑 기업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담은 미성년자도 뭐 130%, 170% 각각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대표적인 국민주 삼성전자나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좀 줄어들었고요. 네이버 뭐 이런 뭐 부분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이게 이제 자녀들조차 미국 시장을 보는구나. 그리고 경험적으로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구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연휴에 좀 갖고 좀 있어야 될까? 사실 본질은 되게 간단해요. 투자라는 거는요. 제가 왜 맨날 아카데미에서 뭐 자랑하고 이거 인증한 거 보여드리고 왜 그러냐면,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뭐예요? 원금을 내가 들여서 기업의 미래 가치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 기업이 성장하고 산업이 커지고 시장이 확대되면 이렇게 또 주가 오르고 나도 이익 얻어서 이 지금 인증해 주시는 분들처럼 연휴 때도 이렇게 인증을 해 주시는 건데, 3천 정도 수익 올리시고 또 단기간에 해외 투자 하시는 거예요 다. 이거는 뭐 한미반도체 저희 이게 다 조작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작은 방송에서 또 내보낼 수도 없어요. 이게 갈려졌는데 이거 아이온큐 48% 저희 아이온큐도 투자를 했어요. 금양은 이제 다시 잡았고,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거 보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는 참고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철. 유튜브는 참고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도움만 받아가시면 돼요. 매수 매도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세요. 아무튼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고 산업이 커지고 시장이 확대되면 주가를 오르고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조금 빠그라들고 산업 자체도 방향성이 안 좋고 뭐 뭔가 리스크가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대내적 리스크가 있고 뭐 정치적 리스크 뭐 전기차 캐즘 완성차 업체들의 향방이 안 좋아지고 배터리 업체들의 재고들이 쌓이고 이렇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면 뭐 믿음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들. 태세 전환 항상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확대될 때 또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못 보던 그런 종목들도 그래서 나도 이익을 얻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회사 주식이 좋아 보여서 덥석 샀는데 그 회사가 실적이 뒷받침되지가 않거나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면은 이거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유튜버 탓하고서 야 유튜버가 안 좋다 그래서 다 떨어진다. 좋다 그래서 다 올라갔다.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종교적 같은 그런 믿음 나는 이 회사 무조건 믿어 하는 마음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투자가 믿음이 아니라 분석과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 없이 제가.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맹신과 신념을 혼동을 한다는 거예요. 신념, 투자에서 신념은 뭐냐면 데이터를 딱 보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딱 분석하고 성장 가능성을 딱 판단한 뒤에 이 회사 괜찮겠다라고 결론을 내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려도 펀더멘탈이 유지되는 한 내가 버틸 수가 있어요. 반면에 맹신은 그냥 막연히 이거 좋다던데 이 저점 반드시 오를 거야. 회사는 빠그러지고 뭐 산업 자체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들이 보여주고 업황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저 너무 답답해요 사실. 네? 예를 들어서 가게가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집안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불에 타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 안에 그냥 갇혀갖고 나갈 길이 있는데 불은 점점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어요. 나가면 돼요 일로. 예? 여기 가만히 믿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벽이 두꺼워 보이니까. 예?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니까 언젠가는 모르겠지.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처럼 튼튼한 기업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올라갈 거야. 가능성은 큽니다. 네, 가능성은 커요 사실. 그런데 한 기업이 영원히 잘 나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저희가 엔비디아를 아카데미에 투자를 하면서도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모든 기업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 아카데미에 들어오신 분들 2차전지 이미 손절하거나 해서 손절은 했지만 실제로 지금 마이너스 70% 80%된 분들도 많다 그랬잖아요. 이미 마이너스 20% 20%대 어떻게 이거 손절할까요? 심지어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2차전지 안 좋게 보냐고.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향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납득이 가끔 자료로 좀 공개를 해드리는데도 왜 안 좋게 얘기하니? 나가요. 안 나가신 분들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돈 버는 거예요. 그때 사실 다행이라고 그때 정리를 한 게. 그 사이에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해외 투자에서 자산 증대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장이 유지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믿기만 하는 자세는 결과적으로는 투자 기회를 무조건 놓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들 관련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도 많을 텐데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과 미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테슬라의 뭐 전기차 시장뿐만 전기차만 받겠습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최근에 투자는 저희도 200달러 미만 사실상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독점적인 지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탄탄한 생태계 이런 것들이 대체로 장기적 관점에 유망하죠. 어디에 장기 투자를 합니까? 한 번 사서 쉽게 안 팔고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 주가의 변동성이 커도 불안해서 던져버릴 수가 없어요. 올해 폭발적으로 반등할 때 또 수익을 그러니까 크게 낼 수 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장기 투자해서 큰 변동성에서도 이탈하지 않고 좋은 기업을 골랐으면 높은 수익을 얻는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국내 시장은 사실 아시는 대로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쵸?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뭐 결국에는 이게 다 우리의 심리 싸움이고 꼰대 마인드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꼰대 마인드 혹은 뭐 맹신, 공포, 탐욕 같은 감정이 뒤섞인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이런 감정적인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이 미국 시장 투자는 왜 필수적인지 말씀을 좀 어, 확실하게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예. 사실 미국은 뭐 말할 게 없죠. 세계 금융 시장의 중심이고 시가총액도 뭐 가장 크고 글로벌 자금도 다 몰려 있고 혁신 기술 기업이 밀접해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앞으로 지금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지 몰라요. 이제 트럼프 같은 이 정책들이 이제 잡혀가면서. 근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아무리 좋아도 어떤 글로벌 이벤트가 생기면 환율이 출렁이거나 해외 투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타격을 다 받아버리고 미국 시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최전방 무대인데 이런 게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사실. 예?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봤을 때도 현, 냉정하게 말하면 이 선도 혁신 기업은 다수가 미국에 있고요. 우리가 한국에서만 안주해서 놓치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투자, 한국 투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보셨잖아요. 한미반도체로 수익 창출하고 뭐 SK 하이닉스 투자. 미장에 투자 꼭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 미장 다 해야 된다. 근데 다만 아카데미에서는 미장을 비중을 되게 높였어요. 예. 아무튼 뭐 해외 주식은 어렵지 않나요? 환율도 헷갈리고 양도세도 복잡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물론 조금 알아야 될 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증권사 앱에서 쉽게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뭐 쓰시던 그 계좌로 그리고 바로 거기서 환전해서 바로 또 매수 매도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환전 수수료 우대도 받을 수 있어요. 또 미국 주식은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 한 주 단위가 부담스럽다면 소수점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50만 원 공제 규정이 있어요. 아, 왜 250만 원까지밖에 안 돼? 이렇게 한데 250만 원 뭐 그거 투정 부리는 사람 사실상 해외 투자하시면서 없어요. 네? 해외 투자하시면서 자산이 증대되고 수익이 나야지 세금도 내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냅니다. 네? 아무튼 250만 원까지는 양도 차익이 나도 세금을 안 낸다. 그 이상이면 22% 정도 과세가 붙기는 하는데 투자금 규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환율 측면에서도 오히려 분산 투자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국면이 오면 달러 자산이 올라가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달러를 다른 용도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해외 투자는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남들은 맛있는 것 막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투자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 여기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료 입장 가능하십니다. 뭐 아무튼 이런 말씀 드리고 또 무슨 말씀 드려야 되나? 엔비디아나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빅테크들을 직접 사도 되고 혹은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해도 됩니다. 사실 미성년자 투자들의 이 투자들 포트폴리오를 보면 개별 주식도 있는데 ETF 비중도 상당히 높다고 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테마나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정기적으로 QQQ 관련해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커뮤니티에. 예, 나스닥 100 그 추종. 소액식 사모으는 전략. 이거 나스닥 그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보십시오. 이거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은행에 넣느니 여기다 넣는 게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분산 투자 효과도 되게 크고 이렇게 하면 국내 주식 시장처럼 재무제표나 기업 가치를 하나하나 파고들지 않아도
지수 전체나 산업 전체의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이 해외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배워요.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내 밑에서. 뭐 아무튼 뭐 막상 안 해보신 분들은 또 해보려고 하면 또 두려움이 올라오실 수도 있는데 예, 뭐 내가 잘 모르는 그 해외 종목 어떻게 해야 돼? 저희는 아카데미에서 컨텐츠로 다 어떤 기업이고 이 기업에 왜 투자해야 되고 리스크는 뭐고 국내와는 또 어떤 연계가 있고 또 어떤 그런 또 고급 정보들이 있는지 방송으로도 말씀을 드려요. 아카데미에서는 그렇게 하고 매일 밤에 또 미국 증시 열리는 시간에 잠도 못 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장기 투자예요. 거의 대부분. 굳이 밤샘 차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미성년자 계좌 사례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그거예요. 억지로 매매 빈도를 높일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큰일 나요. 오히려 단타 치겠다고 접근을 했다가 미장을 예? 수수료와 세금 산더미 그리고 시장 타이밍까지 놓쳐서 손실 보는 경우가 성인들 사이에서 훨씬 더 흔해요. 반면 이 어린이들 보세요. 젊은 애들. 학교 다녀오면은 그냥 한 번만 잔고 확인하고 별일 없으면 내버려 둔다. 그런 식 같잖아요. 딱 보면은. 그래서 회전율이 낮고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 번 분기마다 한 번 정도 계좌를 봐도 돼요. 예? 아무튼 뭐 말이 그렇다는 건데. 아, 참 별의별 얘기를 제가 다 하네요. 여러분들 유튜브 좀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그 정보력이 되게 중요해요. 테슬라도 전기차만 보고 사신 분들은 아마 다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절대 매도를 안 했죠. 그러니까 200달러, 198달러 이렇게 그때 매수를 했죠. 겁 없이. 예.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매출 나오는 부분들에 인프라 뭐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쫙 깔리는 거 슈퍼차저. 예. 그리고 슈퍼차저 지금 호환성.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랑 유튜브에서 그냥 2, 3년 뒤에 10배 갈 거라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차이가 나는 이런 사람들은 조정이 오잖아요. 주가가 좀만 빠져도 공포감에 대한 매도 때릴 수도 있어요. 악순환 반복이에요. 이게. 아무튼 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외 투자는 잘 살펴보시고 커뮤니티 많은 신청해 주시고요. 또 미성년자 자녀 이제 계좌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10년에 걸쳐서 2천만 원까지 증여 면제가 됩니다. 성인이 되면 10년에 5천만 원까지 면제고.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2천만 원, 10살 때 2천만 원, 20살 때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증여해 주시면 돼요. 10살 때 2천, 20살 성인 돼서 5천. 성인이 되는 시점에 증여금만으로 이제 꽤 큰 목돈이 또 마련되어 있겠죠. 여기에 투자 성과가 붙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세금은 원금 증여에 대해서만 계산이 됩니다. 그 투자로 불어난 이익분은 과세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주식이 잘 되면 현금보다 훨씬 유리하게 증여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물론 이제 잘못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은 세금은 면에서도 원금이 줄었네 할 수도 있겠지만 잘하면은 훨씬 더 유리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커뮤니티 신청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신청 많이 부탁드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맥락으로 연결이 돼요. 만약 우리가 무작정 얘들아 세뱃돈 모아서 미국 주식 사보자 하고 아무거나 또 사두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분석, 최소한에 대한 산업의 이해 그리고 중장기 전망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AI 붐 크게 왔을 때 엔비디아가 왜 주목받았는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단순히 군중 심리에 편승해갖고 매수를 했으면 변동성 견디기 쉬웠겠습니까? 저희 지금 엔비디아 보세요. 예?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 고평가다 뭐 팔아라 얘기 말도 많이 나왔잖아요. 전문가 유명한 전문가 아마 누군지 아실 겁니다. 예? 엔비디아 거품이다 거품이다. 저희 액분전까지 안 팔았어요. 보십시오. 언제부터? 저희 468달러인가요? 처음 매수한 게. 대부분 엔비디아 상승이 더딜 것이다. 반응과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생각하지만 엔비디아는 저평가라 본다. 싱가포르 출장 후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겠다. 1월 8일이에요. 2024년. 엔비디아.
엔비디아 보십시오. 저희 매수해갖고 끝까지 버텼어요. 계속 수량 늘리고. 엔비디아 600달러 돌파했을 때 코멘트 나온 거 있어요. 보시면 625달러 돌파하고 하도 코멘트가 많아갖고 엔비디아 16% 폭등 785달러 돌파. 이때 2차전지 비중 다 낮추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미반도체도 5만원대 미만에서 이때 매수를 또 했고. 엔비디아 1월 9일 코멘트 엔비디아 800달러 1000달러 돌파. 액분전에 계속 뭐한 거. 이거 다 컨텐츠, 이거 유튜브 방송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카데미 컨텐츠 따로 제공을 해드릴 거. 그리고 뒤늦게 550달러에서 700달러 사이에 잡으신 분들 또 계셨죠. 엔비디아. 아무튼 뭐 이렇게 투자를 재밌게 하면서 많이 배우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AI용 GPU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미리 우리는 알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가치가 높다는 걸 알았고 조정이 와도 어느 정도 이해하거나 버텼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꼰대 마인드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 때는 삼성전자가 최고였고 국내 반도체가 전 세계를 휩쓸었으니까 조만간 다시 갈 거야. 굳이 해외 주식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명히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강자고 좋은 기업들이죠. 그렇죠. 하이닉스는 저도 되게 좋게 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에 있는 기회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누가 보장해줘요, 이거는. 이거 필요 없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기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예요. 얼마나. 예? 얼마나. 예를 들어서 1년 새에 테슬라가 지금 100%까지 반등을 했죠. 그쵸?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예? 1년도 안 됐습니다. 저희 투자한 지 테슬라의 아카데미에서. 엔비디아도 140% 훨씬 넘게 지금 뛰었습니다. 예? 같은 기간 내 비교해 보세요. 같은 기간, 이 기간 뒤에 전 기간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삼성전자나 뭐 대표주 20%대 오히려 떨어졌죠. 이런 차이가 계속 누적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이 투자 시각을 넓힌 사람들이랑 낮춘 사람들이랑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이랑 국내만 몰빵하는 사람들이랑 격차가 엄청 크게 날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 미래 산업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진짜 올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을 아무튼 여러분들 분산 투자 중요합니다. 예. 미래에 어떤 충격이 올지 몰라요. 분산 투자 잘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박이나 투기 스타일의 그런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타나 종목 리딩방, 불법 리딩방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사는 이유도 몰라요. 곧 대박 칠 종목 네? 미끼에 혹해갖고 그냥 몇 달 모아둔 그 종잣돈을 그냥 다 밀어넣는 분들도 있고 퇴직금 막 그냥 갖다 꼬라박으신 분들도 있고 네? 폭락해서 손실 보고서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손실을 또 다시 메꾸려고 보니까 도리어 또 손실이 눈덩이처럼 또 불어나고 이거 계속 악순환 반복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주식은 위험해. 투자는 사기야. 그런 시각이 잡히는 거예요. 시장을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예적금으로 돌아가거나 또 여기서 또 코인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코인으로 단타 친다고 해서 또 거기로 이동하거나 아주 갈팡질팡하고 모아놓은 돈 다 날라가요. 정말
냉정하게 보면 오늘 제가 이 미성년자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을 때 미성년자들이 진짜 잘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부모의 도움이 있겠지만 요즘 미성년자들이 이 미장 해외 투자에 눈을 깨우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예? 미성년자들조차 버텨서 이익을 내는 이 마당에 성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정적인 매매, 조급함, 근거 없는 맹신. 저는 한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2차전지 저점이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듣기도 싫어요. 예, 사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자는 자산 증대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적을 잊으면 결국 감정이 끼어듭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반도박이나 투기예요. 변질돼요. 반대로 목적이 뚜렷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산업과 기업이 더 클 것인지 확신성이 있으면 그 흐름을 타려면 지금 어떤 전략을 또 세워야 되는지가 보일 것이고 변동성에 불안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분산하면 되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언제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해야 하나 이게 좀 슬슬 보일 거예요. 사실 답은 없지만 퍼센테이지가 높은 확률로 이제 투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쪽 방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아무튼 미성년자 관련 이런 소식을 제가 좀 미성년자 하니까 좀 저거 한데 젊은 사람들의 그 소식 예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소음에 덜 휘둘린다. 예? 그리고 미장을 봐라. 국장이 너무 몰빵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제 낯선 미래 산업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얘네들이 젊은 애들이 예. 암호화폐도 빠르게 접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친 미친 듯한 조급함 뭐 계속 해야 돼요. 하루라도 매수매도를 그런 미친 지나친 트레이딩을 하질 않는다. 잦은 손바뀜은 수수료 그다음 위험성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시장 타이밍을 놓치는 대형 실수를 또 부를 수도 있고 예. 미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반면에 우리 또 연세 있으신 분들 조심해야 돼요. TV나 인터넷에서 좋다 하면 막 뛰어들었다가 나쁘다 하면 또 다 털고 과거 성공 경험에 매달리면서 국내 주식이면 괜찮을 거야. 나 예전에 여기서 돈 벌었거든. 이러다가 글로벌 대세 상승장 기회를 다 날려버립니다. 이런 태도 확실하게 고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런 태도 고치실 분들은 커뮤니티 들어오시고 아예 나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예, 알아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과거 이 경험만 붙들고 있는 것은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더 있어요, 여러분들.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커뮤니티나 콘텐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채널 커뮤니티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냥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야 이거 뭐 좋은 말씀 해주셨네. 좀 특이하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를 보시고 한번 공부도 조금 해보시고 해외 주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커뮤니티 입장하시고 내가 직접 움직여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 윤철중은 앞으로도 늘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랑 디테일한 분석 그리고 진정성 있는 조언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따뜻한 설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인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이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